자, 오늘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소재 사이즈는 120에 100에 40짜리고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 10mm 높은 지점이 공작 원점이에요. 좌측 하단에 10mm 높은 지점.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모델링 여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공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윤곽 가공, 황삭 가공, 정삭 가공, 잔삭 가공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NX를 불러왔죠, 그쵸? NX에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게 IGES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IGES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뭐 첫 번째는 뭐 한다 그랬어요? 컨트롤 W 하셔가지고 모두 숨긴 다음에 솔리드 바디만 보이게 하셔가지고 그쵸? 그다음에 얘를 저장을 눌러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우선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통해 가지고요. IGES를 하시면 되겠죠. 내보내기 파일 형태를 IGES 하신 다음에 이제 경로를 맞춰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NX의 특성상 이 경로 중간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확인을 누르시면은 IGS 이제 변환하는 이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NX에서 해야 될 일은 끝난 거고요. 이제 마스터캠에서 이제 걔를 불러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생성이 됐고요. 열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모델링 한 자료가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와이어 프레임이고요. 이 쉐이딩을 하면은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뭐 솔리드 같지만은 서페이스예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딜리트를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지워졌잖아요. 아니 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서페이스입니다. 서페이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뭐 서페이스 면 하나가 뭐 사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복구하고 뭐 그런 적이 좀 상당히 많았어요. 자,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머신 형태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밀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바꾸기 위해서 3축으로 3축 장비로 선택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3축 장비로 변경이 되겠죠. 3축 장비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공구 설정 가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번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비번호 이렇게 넣어주시고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셔야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모달로 딸려가는 거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공작물 설정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2D 할 때랑 틀리게 3D이기 때문에 Z값까지 인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잡았고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소재 사이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시험지에서 나와 있다시피 소재 사이즈가 120에 100에 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0에 100에 40. 그러면 이쪽은 상면에서 30이 내려와야지, 그쵸? 바닥에 10mm, 그쵸? 플레이트가 남겠죠? 패드가. 그래서 확인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10mm,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이렇게 30m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산업기사에는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마스터캠을 이용해서 2D 가공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제 1번 공구 12파이 평엔드밀을 이용을 해가지고 윤곽 가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윤곽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커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 레벨을 하나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뭐 커브라고 칠까요? 커브라고 작성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2 커브에다가 그리기 커브의 한쪽 끝단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Q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곡면을 선택하시오라고 Q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닥면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택을 하시면은 화살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은 끝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그거에 맞게 이렇게 커브가 생성이 되죠. 그럼 커브가 지금 솔리드 서페이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레벨에서 이렇게 1번 레벨을 꺼버리면은요, 그렇죠? 이렇게 생성이 된 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윤곽 가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윤곽 가공. 그러면은 윤곽 체인을 잡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체인을 잡아주면은 지금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잡혔죠? 윤곽 가공은 아시겠지만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체인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작 위치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시작 위치면은 좀 이따가 바꿀 수가 있으시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아까 시험지에 나와 있던 것처럼 12파이 평 엔드밀을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1번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조건값에 의해서 100에 1400 스핀들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 파라메타에서 뭐 크게 건들 건 없으시고요. 이것만 뭐 살짝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를 이용을 해 가지고요. 재료 상단이 몇이냐가 중요한데 아까 40에서 패드를 10mm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재료 상단이 30이 되겠죠. 그리고 뭐 되시면 되고,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은 여기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평면을 안 잡히고 평면이 작업 평면이 정면으로 잡혀서 그래요. 평면이 이렇게 정면으로 박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 평면을 해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평면 상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우선은 어떻게 이쪽 내 귀퉁이에, 그다음에 이 가운데 이쪽에 미절삭 부분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측면 가공을 통해 가지고 미절삭 부분을 이제 줄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측면을 한 번 더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도 진행을 할 거예요. 깊이 가공도 확인해 주시면은 측면 가공과 깊이 가공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면은 시작점 위치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우선 바이스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조 쪽으로 밀어주면서 가공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를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시작점을. 그러면 도형에 가셔가지고요. 도형 체인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시작점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작점이라고.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팝업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상태에서는 얘를 눌러가지고 시작점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3D에서 커브로 따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밑에 다이나믹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어디다가 놓을 건지. 그래서 이쪽에다가 놓으시면은 우리가 뭐 캠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점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하시면은 여기서 진입 진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모서리가 다듬어지고요. 그렇죠? 조금 빨리 보고 싶으시면은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이 스택과 리플래시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좀 빨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윤곽 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 그러면은 황삭 가공, 곡면 황삭 가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곡면 황삭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황삭 가공 중에 하나가 평행 가공이에요. 평행 가공을 이용을 해서 황삭 가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곡면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정면에다 놓고 드래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곡면 윗부분을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이 끝났으면은 엔터키로서 선택의 끝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140개의 곡면이 잡혔다고 나오고요. 그렇죠? 확인 눌러주시고 얘를 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공구를 2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번으로 바꿔주시고 파이 수만 같이 다른 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곡면 파라메타에서 정상 여유량을 0.5mm 주시면 되고요. 평형삭 파라메타에서 Z가 간격이 6이고요. 그 다음에 XY 최대 간격을 5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좀 절상량이 틀려지는데 다중 Z 조립으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한번 가공을 진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항삭 가공이 되고 이제 이렇게 평행 가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각도는 이제 0도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도 방향.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 모양을 내가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저장할 수도 있으세요.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윤곽 가공과 황삭 가공을 다시 모의 가공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다시 가공 경로에 가셔가지고요. 공명 정삭에서 평행 가공으로 정삭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로 통해서 이렇게 잡는데요. 이 바닥은 선택해서 제하겠습니다. 아까 윤곽 가공에서 다 쳤기 때문에요. 체크 곡면을 이용해서 바닥은 가공하지 말라고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공구는 4파이 보랜드 밀이 되겠죠. 공구 번호는 3번이고요. 공구 번호는 3번.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90. 그 다음에 1800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명 파라메타에서 0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원래 산업기사에서 1mm인데 저희 학교 시험 볼 때는 2mm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황삭 가공한 거하고 일정한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야지 가공할 때 좀 많은 양이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45도로 틀겠습니다. 지금 평면이 틀어져 있는데
자꾸 평면이 틀어지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모델링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모의 가공 한 개 아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제외하고 이 정사 가공한 거, 곡면 정사 평행 가공한 것만 선택을 해주시고 모의 가공을 하면은 지금 설정 자체가 블록으로 불러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조건에 들어가시면은요. 어떠한 소재 사이즈를 갖고 가공을 할 건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파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형태를 파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재료 파일 위치를 찾아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아까 저장했던 그 파일이 불러와 져가지고 그쵸? 모의 가공을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가공을 보내면은 이렇게 가공이 되죠. 뭐 2mm씩 간격을 띄었기 때문에 되게 성글게 표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더 좀 가늘게 작업을 하죠, 우리가. 또 뭐 펜슬 가공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저장을 해 놓는다 그러시면은 또 저장을 하면 되겠죠. 확인. 그러면 다시 정면에서요. 가공 경로에 정사 가공에 펜슬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잡아주시고 엔터. 펜스 가공할 때는 뭐 체크 공면 이런 거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2파이 보랜드밀을 4번으로 그다음에 이성 속도를 80 3700 이런 식으로 넣고 작업을 할게요. 공면 파라미터에서는 뭐 건드릴 거 없고요. 펜슬 가공에서는 이 깊이 가공 부분만 타치를 하면은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바닥 마이너스 10 그쵸? 그 다음에 높이가 뭐 30이 되겠죠? 30 이렇게만 잡아주시면은 이 R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공 견도가 안 나오거든요. 또 보면은 평면이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틀어져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R1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표시가 되죠? 이 부분을 이제 모의 가공 해보시면은 요거 아까 정사까지 친 거 불러드리시면 되겠죠? 요거 이렇게. 그럼 정사까지 친 게 이렇게 나와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해 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R1로 작업한 부분들이 이렇게 펜슬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나머지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거는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진행 한번 해보세요.